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물방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헨젤과 그레텔, 그림 형제 원작의 세계 명작 동화입니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는 동심을 자극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 숲속에서 발견한 마녀의 과자집을 상상해 보면서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커다란 숲 앞에 초라한 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헨젤이었고 여자아이는 그레텔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집은 워낙 가난해서 항상 먹을 것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자 살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집에는 하루 먹을 빵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먹여 살린담? 그러자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숲속에 두고 오면 어떻겠어요? 이러다간 모두 굶어 죽겠어요. 안 돼요, 여보. 어떻게 아이들만 숲에 남겨둘 수 있겠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 거요. 그러나 새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졸라댔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불쌍했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는 배가 고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하지? 그레텔이 훌쩍훌쩍 울며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그레텔. 헨젤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누이 동생을 달랬습니다. 걱정하지 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헨젤은 어른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집 밖으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달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널린 하얀 돌들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헨젤은 주머니 가득 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그레텔에게 말했습니다. 마음 놓고 자, 그레텔.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다음 날 새어머니는 아침 일찍 아이들을 깨우고 말했습니다. 어서 나무하러 가야지. 자, 점심으로 먹을 빵이다. 헨젤은 주머니에 돌이 가득했으므로 그레텔이 대신 빵을 받았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가족은 숲을 향해 떠났습니다. 헨젤은 맨 뒤에 따라가면서 하얀 돌을 하나씩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느덧 숲 한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우자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고 있어라. 나무를 하고 나서 너희를 데리러 오마. 헨젤과 그레텔은 불 옆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도끼로 나무 치는 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왔으므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가져온 빵을 다 먹고 아이들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이미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레텔은 겁이 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헨젤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 그레텔. 달이 뜨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둥근 달이 떠오르자 헨젤이 길에 떨어뜨렸던 돌들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돌을 따라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보고
무척 기뻐했지만 새어머니는 못마땅해했습니다. 얼마 후 먹을 것이 또 떨어지자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갑시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말이에요. 아버지는 마지막 빵 한 덩어리까지 자식들과 나누어 먹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도무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번에도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주우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문을 잠가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헨젤은 숲으로 가면서 돌 대신 빵을 잘게 조각내어 길에 뿌렸습니다. 깊은 숲속에 이르자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해가 지고 숲이 깜깜해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레텔. 달이 뜨면 빵 조각을 보고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려서 빵 조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밤새 걸었지만 아이들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도 몹시 고프고 다리도 무척 아팠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아이들 앞에 눈부시게 희고 아름다운 새가 나타났습니다. 새는 고운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깊고 깊은 숲속으로 포르르 날아갔습니다.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이들은 그 새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보니 멀리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집은 온통 과자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근사한 집인걸? 그레텔, 너는 지붕을 먹어. 나는 창문을 먹을 테니. 아이들이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자, 가자. 호도독, 호도독. 누가 이렇게 내 집을 맛있게 먹고 있지? 바람소리예요. 하늘의 아이들인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더 열심히 과자를 먹어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아주 늙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깜짝 놀라서 과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다가오더니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쁜 아이들이로구나. 걱정 말고 이리 들어오렴. 나쁜 일은 없을 게야. 그러면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훌륭한 식사와 예쁜 침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포근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치 천국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마귀 할멈이었습니다. 과자집도 아이들을 꼬이려고 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마귀 할멈은 곤히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귀 할멈은 헨젤을 우리로 끌고 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레텔을 마구 깨우며 말했습니다. 빨리 일어나. 내 오빠에게 줄 음식을 만들어라. 잘 먹여서 살이 찌면 잡아먹겠다. 그레텔은 너무 무섭고 슬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마귀 할멈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헨젤은 불쌍하게도 살이 찌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귀 할멈은 아침마다 우리로 가서 헨젤을 살펴보았습니다. 헨젤, 어디 보자.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영리한 헨젤은 손가락 대신 가느다란 뼈다귀를 내밀었습니다. 이상하군.
전혀 살이 찌지 않다니 말이야. 눈이 침침한 마기 할멈은 뼈다귀가 헨젤의 손가락인 줄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헨젤의 손가락이 여전히 말라있자 마기 할멈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레텔, 물을 길어 오너라. 살이 쪘건 말건 헨젤을 잡아서 요리해 먹어야겠다. 그레텔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레텔이 물을 끓이는 동안 마기 할멈은 빵 가마를 뜨겁게 달궈 놓았습니다. 우선 빵을 굽자, 그레텔. 빵 굽는 가마가 데워졌는지 기어 들어가 봐라. 마기 할멈은 그레텔도 구워서 먹어버릴 속셈이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그레텔은 가마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멍청이, 구멍이 얼마나 넓은데 봐라. 나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잖니. 마기 할멈이 빵 가마에 몸을 집어넣자 그레텔은 마기 할멈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마기 할멈은 비명을 지르며 가마 안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레텔은 얼른 헨젤에게 달려가 우리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빠, 못된 마기 할멈이 죽었어. 우린 이제 살았어. 두 아이는 서로 얼싸안고 깡충깡충 뛰며 기뻐했습니다. 마기 할멈의 집에는 값비싼 보석들이 잔뜩 든 상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주머니 가득 보석을 담았습니다. 어서 떠나자, 그레텔. 어두워지기 전에 숲에서 빠져나가야지. 헨젤과 그레텔은 서둘러 마기 할멈의 집을 나왔습니다. 나무숲 사이를 부지런히 걸어가니 커다란 강이 나왔습니다. 물 위에서 놀던 오리 한 마리가 아이들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오리는 헨젤과 그레텔을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참을 걸으니 다행히 눈에 익은 숲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숲에 버리고 온 후 슬픔에 잠겨 살았습니다. 그동안 새어머니는 죽고 없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가지고 온 보석으로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